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이야기는요. 이더머신이라는 좀 새로운 기업의 출범 소식입니다. 다이나믹스라는 스펙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먼저 상장된 회사인데 여기가 합병을 통해서 암호화폐, 그중에서도 이더를 딱 찍어서 핵심 자산으로 삼는 회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발표되자마자 다이나믹스 주가가 장외에서 무려 45%나 급등했어요. 이거 뭔가 좀 심상치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더머신 도대체 뭘 하려는 회사인지 또 왜 요즘 대세처럼 여겨지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굳이 이더리움을 골랐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앞으로 시장이랑 다른 기업들 전략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만 쏙쏙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사건의 핵심부터 다시 짚어보면 7월 21일에 다이나믹스가 합병 발표를 했고 이더머신이라는 회사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약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이더, ETH를 회사의 핵심 자산, 그러니까 트레저리로 가져가겠다는 계획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정말 파격적인 거죠. 예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막 사들인 건 맞서도 이렇게 이더를 전면에 내세운 건 거의 처음 보는 사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반응이 그렇게 뜨거웠던 거겠죠. 45% 급등이면 단순한 기대감 이상인 것 같아요. 이더리움 자체의 가능성을 보고 베팅하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리고 그 기대감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금 조달 계획도 아주 탄탄합니다. 지금 당장 8억 달러 규모로 지분 투자를 받고 있는데 참여하는 곳들을 보면 크라켄, 블록체인닷컴 같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암호화폐 기업들이에요. 주당 10달러 고정 가격으로요. 아, 주요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는군요. 네, 거기다 공동 창업자인 앤드류 키스라는 인물이 개인 돈으로 6억 4,500만 달러를 추가로 넣게 했다고 했어요. 이게 앵커 투자죠. 이 정도 자금이 뒷받침된다는 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와, 자금력도 엄청난데 이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더리움 어벤져스라는 별명이 붙을만 하더라고요. 회장인 앤드류 키스, 이 사람은 이더리움 정말 초창기부터 네트워크 만들고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하고요. 맞아요. CEO 데이비드 메린이나 부회장 조나단 크리스토도로, 이분들도 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잔뼈가 굵은 분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단순 투자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기술적 가치, 또 그 생태계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네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더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사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가치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넓거든요. 스마트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있고 탈중앙화 앱, D앱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만드는 기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단순 화폐가 아니라 플랫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머신의 선택은 단순히 디지털 금을 사두는 걸 넘어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의 그 기능성, 확장성 자체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미래 기술 플랫폼의 지분을 미리 확보하는 셈이랄까요? 시기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 스테이블 코인이나 거래소 관련해서 뭔가 규제 표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더머신이 등장했다는 점 말이죠. 물론 정책 방향이야 계속 바뀔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들이 보이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갖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네, 충분히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그런 규제 환경의 변화가 이런 좀 과감한 전략을 시도할 수 있는 배경이 됐을 수도 있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더머신의 등장은 그냥 회사 하나 합병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힌다는 걸 보여줬다면 이제 이더 트레저리 혹은 이더 리저브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런 새로운 모델을 시험대에 올린 거죠. 그렇죠. 비트코인 들고 있는 회사처럼 이더 들고 있는 회사도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보여줘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자산 배분 문제를 넘어서서 기업의 거버넌스 방식, 또 기술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이런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 전략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정리해보면 이더머신의 출범은
그냥 M&A가 아니라 엄청난 자금과 이더리움 최고 전문가들을 등에 업고 기업 자산 전략의 새로운 길, 즉 이더 중심 전략을 세상에 딱 선언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지금처럼 규제 환경이 막 바뀌려는 시점에서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이더머신의 사례가 단순히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이 구도를 넘어서서요. 기업들이 이제 특정 블록체인이 가진 기능성 자체, 예를 들면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같은 거요. 이런 걸 중요한 자산이나 전략적 가치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또 어떤 플랫폼의 고유한 기능과 그 토큰이 기업들의 이런 주목을 받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